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경북의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출산율을 높이고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 기화서 경안신학대대학원 커뮤니티 정책과 교수 또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주 얘기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26만 명이 넘었던 지금 상주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예, 상주시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사실 60년대 중반만 해도 예, 인구 26만 5천 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2월 8일 날 네. 968명, 예. 50만 명을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난 2월 21일 날 검정 넥타이를 맨다든지 검은색 정장을 입는다든지 예. 소위 이제 그 상복 근무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인구 10만 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성의 의미 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상주시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를 겪어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2년 내에 10만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네. 뭐 행정실국이 뭐 국이 하나 없어진다든지 예. 또는 부단체장이 상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든지 피해를 보고 있고요. 네. 인근에 이제 영천시, 영주시, 칠곡군 등과 함께 인구 10만 명 지키기에 뭐 참 노력해 왔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느 지역부터 이게 무너질까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부터 빠질까 지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상주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상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뭐 언급했듯이 영주시라든지 뭐 그 영천시 뭐 인구 10만 명 지키기 안간힘을 쏟고 있고요. 예. 이 밖에 이제 의성이라든지 청송, 경북이 5개 지역이 네. 30년 내에 사실 지역이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인구 소멸, 지역 네. 소멸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 중에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영천시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650명이라는 인구를 네.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의 지자체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뭐 이렇게 계속 인구가 빠지는 중에 조금씩 증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증가했는지도 좀 잘 벤치마킹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의 슬픔은 현재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현 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상주는 경북 도내에서 도시 사람들이 가장 정착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른바 귀농귀촌 1번지입니다. 그런데도 상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네, 상주는 그야말로 교통이 사통팔달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영농 부분에서도 많은 그 성과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영농, 귀농, 귀천 네. 이란 부분으로만은 해소가 될 수 없다라는 반증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안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청년들을 유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기 위해서는 네. 교육과 의료, 정주 환경이 필요하다. 이거는 네. 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더구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네. 120조가 투입이 되는 SK하이닉스가 투입하는 네.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이 협업해서 구미에 유치를 하려고 했죠. 예. 이게 지금 용인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죠. 예. 그러면 또 젊은이들이 또 빨려 나가는 거죠. 예.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대학도 지금 우리 지역의 대학들 이미 2개가 지금 갔습니다. 네. 영주의 동양대학교가 동두천으로 갔고요. 대구 경산 쪽에서는 대경대학교가 네. 남양주로 뭐 다 간 건 예. 아닙니다만 네, 거의 네. 절반은 갔죠. 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 그래서 공장의 경우에는 수도권 총량제로 해서 일정 부분을 막았습니다. 이게 지금 풀려나가는 거 아니냐. 네.
이 도대체 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초반에 교과서적이라고 표현해주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과서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기본부터 좀 잘 지키고 뺏기지 않도록 더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주가 이러니까 주변 인근 지역들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막고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는 인구를 생각하면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어떤 그런 네. 지역이죠. 네. 사실 뭐 70년대만 해도 16만이었는데 이제는 뭐 7만 5천 명으로 뭐 떨어져가지고 네. 좀째 이제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 문경은 시단이지만 부시장이 벌써 아마 3급에서 4급으로 예. 내려왔고 여러 가지 행정 조직도 군단위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군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는 인구 문제에 더 적극적인데요. 지난 5일 날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보육, 출산, 일자리 전문가들 이제 1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이런 인구정책 위원회가 앞으로는 인구정책을 자문하고 예. 심의해가지고 문경의 인구를 뭐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어떤 야심찬 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이렇게 쭉 인구가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렇습니다. 긴장하면서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지자체들의 행보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더 우리 교수님이 짚어주실까요? 네, 좀 전문 용어로 이 쇠퇴 도시 네. 그러다가 이제 축소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맞이하는 한계 도시로 가서 네. 결국은 소멸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화두가 네. 되었는데 네. 사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두가 된 것은 사실은 한 4,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네. 지금 인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왔지만은 예. 정말 소멸이라는 단어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화돼 갑니다. 예. 그 사례가 이제 지금 상주 얘기를 놓고 네. 얘기하는 거죠. 예. 지방 소멸 지수라고 하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대비해서 네. 20세에서 39세까지의 출산 가능한 가임 여성 숫자. 네. 뭐 여기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을 1대1로 대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우리 지역이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게 네, 지금 0.15 정도입니다. 네, 화면에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대부분 경북이네요. 네. 이 뭐 전라남도 뭐 강원도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 이제 그 의성이 이제 가장 낮은 거로 이제 좀 불명예를 네. 안고 건데 의성만이 아닙니다. 예. 이러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저 수치가 이제 0.15, 0.16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시 말해서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예. 그 출산 가임 여성 인구는 2명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굉장히 심각해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지방 쇠퇴에서 소멸로 간다라는 네. 것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수치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확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근데 지방 소멸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좀 둔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방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고령화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네. 또 지방 세수가 줄어들면서 예. 지역이 자생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지역이 이제 소멸하는 상태인데 네. 그렇다고 중앙 정부가 그 자생력 없는 지방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는 제공이 돼야 되고 네.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은 반드시 투입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들은 중앙 정부가 감당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중앙 정부 예산이 끊임없이 투입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방 소멸이 농촌 지방 문제가 아니라 예. 중앙 정부의 문제로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대도시 주민하고 군 단위 주민들 사이에서 네. 이 투입되는 어떤 예산을 보면 벌써 한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대도시 주민은 이제 43만 원, 군 지역 주민은 한 200만 원 정도 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도 벌써 2027년이면은 그건 이제 그 920만 원 정도가
물가 차이가 난다 그래요. 네, 더 격차가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지방 그 소멸 문제는 이제는 뭐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어떤 문제로 네. 이제 봐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자체마다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도 출산율 높이기 또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의 그 2018년 출생 사망 통계가 발표가 되자마자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산 극복 그 TF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긴급 소집했는데요. 이 원인 분석 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는지 교수님이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많습니다. 네. 종류는 참 많은데. 네.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을 테고 교과서에 참고서가 좀 얹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그 본의 아니게 잠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참 물론 이제 또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되는 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또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신혼부부들 이제 그 보금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전월세 이자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이제 난임 부부들 이제 그 시술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참 뭐 좋은 그 계획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상북도는요 다른 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이미 한 6, 7년 전부터 발빠르게 사실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도시 청년들을 우리 시골로 데리고 오는 이른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뭐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이 저도 뭐 개별적인 뭐 심사도 좀 늘 뭐 다니곤 합니다만.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효과에 대해서 늘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방향 전환과 발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 뭐가 있느냐면 작은 결혼식장을 조성을 해서 젊은 부부들이 결혼식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 책정을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없는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있는 거 잘하면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대표적인 게 예식장 다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 웨딩 다 있잖아요. 있는 예식장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그리고 결혼식 규모를 패밀리, 가족 중심, 뭐 가족 친지 중심으로 작게 해서 그 비용을 일부를 지원을 해주면 일석이조잖아요. 그 이 예식장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것으로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우리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다민족 국가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단일 혈통 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우리 흔히 말하는 다문화 결혼, 국제 결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게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잘 챙기면서 가자. 신규 사업들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하자. 이런 말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정책들과 더불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취임 이후에 이웃사촌 마을 조성 사업을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핵심 추진 사업으로 좀 공들여서 챙기고 있는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그 경북의 위기 상황에서 비롯됐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은 공들인 만큼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더 짚어주시죠. 그 이철우 지사가 이제 취임 이후에 사실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웃 사촌 마을 시범으로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웃은 이제 의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자리와 주거, 복지 뭐 이런 것들 통째로 아우르는 어떤 청년 마을을 조성한다는 거죠. 조성해가지고 인구 소멸을 억제하고 또 지역을 혁신시켜 나간다는 어떤 그런 목표입니다. 이철우 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역 소멸 위기를 우리보다 앞서 겪고 있는 일본을 이제 지난 1월달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일본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경북도는 이제 지역 소멸을 좀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632억을 투입해가지고 2,744명이라는 청년 일자리를 좀 이렇게 만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입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경북도가 연계돼가지고 하는 어떤 교류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억제하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북 지역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돋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하여튼 뭐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뭐 결과를 예단할 수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이미 아마 이웃 사촌 마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그 논란도 있어요. 뭐 사업 기간 짧다든지, 뭐 땅값이 비싸다든지, 네. 의성군과의 어떤 협의비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선결하고 네. 추진하는 게 바로지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있는 문제들부터 좀 촘촘하게 챙겨서 네, 네. 해결하면서 병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인구 절벽으로 많은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가 이제 올해부터 채소 그리고 특용작물을 비롯해서 돈이 되는 사업에 사업비를 좀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좀 유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도 서울 출신인데 부산을 거쳐서 지금 이제 대구 거쳐서 그렇죠. 안동까지 왔는데 제가 지방 생활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방에서 살아라 전도사 역할도 나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짚어주실까요? 젊은 층을 유입하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인데 이게 좋은 사례가 좀 있어야 좀 더 말 그대로 유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저 진행자께서 방금 이제 이 지역이 또 좋더라라는 얘기 너무 하셨는데 좋아요. 계속 네. 사실 건가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사실 그 우리 상주를 예를 들면요. 상주는 그 지형과 일련의 그 기후, 네. 태풍이 비교적 좀 비켜가는 편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오이 농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홍입니다. 예. 뭐 억대 농부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돈 되는 사업들 또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온다는 거죠. 아, 시도조차 안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오이 이 농작을 하는 분, 그 자제분들한테 네. 야 이제 그 도시에 살았으니 뭐 한 30, 40대 돼서 이제 와라. 안 온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하는 거 좋아요. 네. 해야죠. 시도해야죠.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그 채소와 이 특용작물의 수익이 되는 걸 이제 많이 개발을 유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노력 병행하되 저는 또 하나 발상전환 또 좀 하자라는 겁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이 엄 기자께서 이제 이철호 도지사가 1월달에 이제 일본 공무원들하고 이제 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 그랬죠. 예. 네, 네. 근데 가서 어떤 걸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세요. 보시는데 네. 와서 접목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새로운 형태가 뭐냐면은 지역에서 시청, 시의회 그 건물에 근린 상가 시설 다 결합을 합니다. 아, 결합을 하는군요. 예. 네. 그야말로 국민 컴플렉스화 시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조금 참 우리 지역이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이 지역의 시의원, 군의원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 각 지역마다 시의회, 군의회, 청사를 다 화려하게 지어서 그런 시설들을 왜 좀 활용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렇죠. 네. 이제 뭐 해외 사례 벤치마킹 되게 좋은데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방 정부만 아무리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지방 정부에서만 역할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요. 특히나 경북의 현실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만 더 끝으로 짚어주시죠. 예, 네. 오롯이 지적했습니다. 네. 사실 문제는 현 정부가 그동안 뭐 지방자치라든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비관한 예로 최근에 이제 경북과 구미에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실, 아까 이제 기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결국에는 경기도 용인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120조 원이 투입되고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런 어떤 정책들이 지방을 외면하는 거죠. 또 이제 사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문제도 사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부산의 한 행사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를 의미하는 어떤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 문제도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사업, 면제 사업 같은 경우도 경북에서는 사실은 동해 중부선 단설 전철화 4천억만 사실 배정되는 거의 홀대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정부로서부터 이렇게 좀 지역에 어떤 네. 외면당하는 어떤 네. 현실 속에서 경북이 다양한 어떤 뭐 정책을 추진하지만 네. 동력을 알겠습니다. 사실 네.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뭐 중장기적인 문제여서 당장 다른 시급한 문제들에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나 싶은데요. 좀 더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서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는데요. 경상북도가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높이기와 또 인구 늘리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이 선행된 결과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